안녕하세요.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입니다. 요새 부쩍 발목을 삐끗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새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그런지 운동을 하시다가 손목이나 팔꿈치, 어깨와 같은 관절을 삐끗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하면은 눈도 오고 더 미끄럽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염좌가 생길 수 있는 발생률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이제 앞으로 더 추워지고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염좌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 초기 처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는 이게 반복해서 발생을 하게 되면 만성 염좌가 되거든요. 만성 염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좌가 생겼을 때의 대원칙, 초기 처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원칙은 바로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는 바로 우리 한국인의 주식 쌀이라는 뜻이죠. RICE 라고 하는 것이고요. 라이스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스에서 일단 R은 뭐냐면 레스트예요. 그러니까 레스트는 쉬어주란 얘기죠. 다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쉬어줘야 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염좌라는 것은 뭐냐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고 있는 조직을 이제 인대라고 부르는데, 그 인대가 늘어난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늘어났는데 그냥 늘어나기만 하냐? 그게 아니고, 사실 인대라고 하는 건 이제 수십만 가닥의 이 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닥 정도는 투두둑 이렇게 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상이 생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친 부위를 계속 움직여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틀어진 부분의 옆에가 더 많이 틀어질 수도 있고, 늘어난 인대는 더 너덜너덜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바로 쉬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인대의 손상 부위가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꼭 주셔야 됩니다. 가벼운 염좌일지라도 저희 한의원 내원하시는 분들은 1주에서 2주 정도는 가급적이면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체중 부하를 주는 어떤 행위들을 좀 자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1주, 2주 정도는 좀 쉬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칙, I가 되겠죠. I는 아이스팩입니다. 일단 염좌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아프고 부종이 생깁니다. 주변의 연부 조직들, 인대나 힘줄이나 근육에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삼출물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종이 생기거든요. 주변에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터지게 되면 멍이 생기게 되죠. 그 상황에서 따뜻한 걸 대주게 되면 출혈량이 더 많아지거나 부종 생긴 부분이 오히려 더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팩을 대주게 되면 부종이나 출혈을 감소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스팩을 대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염좌가 생기면 좀 전에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스팩을 대주시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국소 마취를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통증이 훨씬 더 초반에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는 아이스팩을 대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스팩을 하실 때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이스팩은 길게 맨날 시행하시는 건 사실 아니에요. 처음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3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내가 삐끗했으면 첫 3일 동안은 아이스팩을 계속 지속적으로 대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그 이후에는 핫팩으로 넘어갑니다. 핫팩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 부위를 또 사용하면서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거나 하면 잠깐 아이스팩을 또 대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원칙은 3일 동안 아이스팩, 그 이후에는 핫팩을 사용하되 과사용해가지고 붓거나 열감이 느껴진다면 그 직후에 잠깐은 아이스팩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C는 뭐냐면, C는 컴프레션, 눌러주는 거예요. 압박을 시켜주는 것이죠. 부종이나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혈관이 터져가지고 멍도 생기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직은 무조건 재생이 되려면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그 순환을 막는 것들이 바로 부종하고 멍이거든요. 땡땡하게 부어져 있으면은 심한 경우는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이라고 해가지고 구획증후군, 그러니까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병도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우리 회복이 되려면 빠른 혈액순환, 빠른 림프순환, 부종이 빠져나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더 붓지 않고, 그리고 지혈을 위해서 압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압박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압박을 할 때는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피가 너무 안 통하게 또 하시면 안 돼요. 말단 부위가 막 창백해지고 막 어떻게 되면 막 이렇게 파랗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너무 꽉 감으시면 안 되고, 일부분의 부종이 좀 줄어들 정도의 약간의 압박감을 느끼되 움직임이 가능할 정도로 압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압박을 해주시는 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일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뭐 스플린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부목을 내주는 방법도 있고, 그게 이제 뭐 가장 확실하게 안 움직여주고 그리고 압박을 해주는 방법이지만 거기 너무 고정을 시켜놓기 때문에 좀 과도하고,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꼭 써야 된다면은 테이핑을 시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압박 붕대만을 이용해서 또 감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방법들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준비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특히나 가장 많이 삐끗하는 것이 이제 발목이다 보니까 발목 염자가 발생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테이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C, 컴프레션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 E가 되겠죠. E, 엘리베이션입니다. 엘리베이션. 다리를 높게 들고 있어라. 다리뿐만 아니고 염자가 와가지고 부어있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 높게 들고 있으라는 얘기거든요. 높게 들고 있으라는 것의 기준은 뭐냐면 심장의 높이보다 높게 들고 있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목을 삐끗했다고 했을 때는 누워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베개 한 2개 정도 놓고 이렇게 발을 좀 올려놓고 계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도 뭐라고 말씀드렸죠?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순환이 중요한데 부종이 있고 거기에 혈액이 막고 있고 하면은 조직의 회복이 굉장히 더뎌집니다. 하지만 올려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으로 갔던 혈액이 심장 방향으로 다시 들어오겠죠. 이렇게 순환이 훨씬 더 좋아지는 방향이 되고 부종이 빨리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회복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72시간 정도 우리 엘리베이션을 잘 시켜놓고 있으면은 많이 탱탱 부어있던 발목들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싹 빠지는 것을 우리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리를 좀 높게 들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손이라면은 손을 또 어디 올려가지고 높게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염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초기 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인의 힘, 밥, 쌀을 의미하는 라이스 기억을 해주시고, 레스트, 쉬어줘야 된다, 아이스팩 3일 동안은 냉찜질을 해줘라, 그리고 C, 컴프레션, 감아줘서 거기를 압박을 해주세요. 엘리베이션, E, 높여줘서 부종을 방지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됩니다. 본인이 느낌이 좀 오실 거예요. 조금 삐끗하고 좀 붓고 아프고 하는 경우에는 바로 침 맞고 피 빼고 해가지고 치료를 빨리빨리 진행을 하면 금방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주로 2, 3주면 개선이 되게 되는데, 뼈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하게 붓고 출혈이 뭔가 많고 특히나 발목을 다쳤는데 그쪽을 체중을 지지하면서 서지 못한다, 이러면은 골절을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세한 골절도 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발목 같은 작은 관절이 다치셨을 때 좀 많이 붓거나 발을 지지해서 서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증상이 있을 때에는 엑스레이 검사 정도, 한 5분이면 찍지 않습니까? 그런 검사 정도는 한번 시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염좌의 치료에는요, 초반에 부항치료 요법이나 약침, 봉침, 침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효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다음번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염좌의 초기 처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정보통의 김남식 원장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